지금까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봐야 될지 마지막 타임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많이 봐야지 이 보는 눈이 커지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일반적인 그냥 가상의 땅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적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지적도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겠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더 흥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조 먹는지까지 봤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꽤 많은 수익을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들어가고 앞쪽에 지금 건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땅에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는 건축주께서 다세대로 밑에는 이제 상가하고 위에 다세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 전세로 해가지고 그 비용을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원래 노후주택이 있었고 요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죠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의 그런 어떤 특성에 맞게끔 땅 볼 때 알아야 될 이제 기초적인 지식 및 법률들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지적도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서 그냥 뭐 땅들 보면은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의견 같은 것들 주시면서 뭐 얘기하다가 정리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땅 볼 때 일단은 결과적으로 규모 검토의 결정적인 요인, 땅값을 결정하는 것들이 뭐냐 봤었을 때 대지의 형질 및 성질, 그거는 지목. 대지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목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의 개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곧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이제 같은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뭐 내 땅이 있고 그게 모여서 마을이 되고 뭐 이게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는 역순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정한 큰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끔 그거를 어겨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땅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뭐 레벨 그리고 진출입은 어떻게 할지 개략적으로 이게 그 건축은 저는 건축 설계나 건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식을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봇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전봇대를 옮기든 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가로수가 있으면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진출입 관계나 아니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의외로 이제 땅 볼 때 하나하나 확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요 제가 별표해 놓은 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지적이 현황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이해라고 한 거는 뭐 가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이제 혼동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이거는 굉장히 크게 다른 게 단독주택 한 사람 소유가 되는 게 다가구고 이제 구분 등기가 되는 게 이제 다세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요 공동주택만 받는 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용도에 대한 이해나 대지 안의 공지. 왜냐하면은 이거 대지 안의 공지도 이런 용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같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 소규모 건축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차예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지우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가 이게 8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흔히 아시는 연접 주차라고 해서 주차장 구획이
이제 이렇게 있고, 원래는 이제 주차장 사이즈가 이게 5m고 지금 이게 2.5m인데 요 앞에 차로는 6m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대를 기준으로 해서 8대가 넘지 않는 주차장은 요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나를 더 놓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2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주차니까 요 차가 나갈 때 요 차 전화해서 빼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주차 형식이 가능한 거는 8대까지만이에요. 그래서 8대 주차인 거랑 9대 주차인 거랑 한 대 차이지만, 땅이 이게 8대는 뭐 진짜 괜찮은 땅들은 뭐 50평대에서도 8대를 뽑는데, 어떤 땅들은 이제 뭐 100평이 돼도 8대가 안 나오는 땅도 있고, 땅 크기에 따라서 형태나 접도 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8대에서 9대로 간다는 거는 되게 큰 일이에요. 왜냐면은 8대로 하면은 이렇게 연접도 되고, 요 앞에 있는 요 6m 차로 필요한 게 이게 도로랑 겹쳐서 쓸 수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도로를 그 차로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9대가 되면은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땅 안에서 6m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거를 5m짜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대를 넣으려면은 적어도 진짜 뭐 90평, 100평은 돼야지, 그 이상 뭐 120평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9대 이상이 좀 배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8대 대부분 이제 다들 하실 때 8대 가지고 많이 하시죠. 가장 효율적인 주차 방식이니까. 그래서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그런 완화 규정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규모 검토하실 때 좋은 거고, 그리고 1조건 2격거리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채광 방향 2격거리, 채광창이 나는 부분은 그만큼의 조례만큼의 거리를 떼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피난 통로에 대한 이해인데, 피난 통로에 대한 규정도 2017년도에 바뀐 게, 자세히 보시면은 예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가 있고 이렇게 뭐 도로가 있고, 여기에 엘리베이터랑 뭐 계단이, 만약에 엘리베이터랑 이런 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게 차로랑,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만약에 놓으면은, 이쪽으로 피난 통로를 차로랑 같이 쓸 수가 있었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피난 통로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로랑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피난 통로를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피난 통로를 1.5m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게 뭐 5m, 6m, 만약에 뭐 기둥까지 해가지고 한 12m 폭이면은, 12m 접도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던 땅이 지금은 13.5m, 13.8m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 동일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 통로라는 규정이 별도의 출입구를, 차로랑 겹치지 않게 별도의 출입구, 그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 해놓은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대지 안에서 차로랑 별도의 이제 피난 통로가 있다는 거, 1.5m, 다세대 기준으로는 1.5m고요. 그리고 대지 안에서 법정 조경, 대지 안에 몇 프로는, 만약에 1000회배가 넘어가면 보통 10%, 1000회배가 안 되면은 5%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 안에서 주차만 다 넣는다고 다가 아니라 조경 면적도 법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 강의 준비한 내용은 요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토지 샘플 몇 개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땅들 하나씩 그냥 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 보시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그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뭐 집원들을 공개하라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소 있는 데는 지금 지어져 있는데 지금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요 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세요? 이 땅은 좋은 땅인가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시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지역지구상으로는 준주거지만 고도지구가 20m로 정해져 있고 지금 요거부터 하나씩 봐볼게요. 지금 지목은 대지고 대지 면적은 한 305.5해배 정도 되는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도봉구 홈페이지에 내용 참조하라고 써 있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떤 용도나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건축선 해가지고 해당 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해가지고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죠. 가뜩이나 이게 땅이 요렇게 긴데 요게 지금 요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는 요런 땅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건축선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는 대로에 접혀져 있는 것 같고, 예. 이쪽 옆에도 코너 부분으로 이제 도로가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건축선이 확 먹고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대지 형태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길었으면은 이만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긴데 이런 땅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땅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뭐 그러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은 요거까지 다 해서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근데 건물은 얘를 넘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되게 여기에서 제약 조건인 게 제가 보기에는 건축선하고 아까 전에 20m 뭐 요 조건 지구 단위 내용이랑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높이도 지금 여기 요 평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거 이렇게 제약을 했고 지금 그 입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높이를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네. 그거는 도로재지고 요거는 건축선. 네. 건축선은 전체. 네. 건축선은 건물을 여기 이상은 짓지 마라라고 제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지 면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네.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봐야 되네. 그 다음 땅은 지금 여기인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3종이에요. 그리고 땅 면적이 212예요. 작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데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단독 개발보다도 같이 개발하는 게 낫고 지금 요 땅 안에서 중요한 거는 도로예요. 요 도로, 얘네들 도로 폭이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됐냐, 얘가 통고도로가 맞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도로 폭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준공까지 났지만 도로재지가 거의 한 10평 정도 요 정도가 까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시립대 앞쪽이라 사업성이 나와가지고 네, 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요 되게 이쁘게 잘려져 있죠.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요 신도시로 개발이 된 데예요. 요거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여기는 특이하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요 땅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구 단위 요 지구 단위라는 되어 있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는 게 얘는 정북 1조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남 1조권을 보게 돼 있어요. 정남.
요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써 있는 거는 그거를 그냥 흘려 넘기시면 안 되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라고 얘기를 드린 게, 정남 1조권이면은 지금 이게 위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 이렇게 받아서 여기가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반대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 정남 1조권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원래 정북 1조권이라는 게 북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남쪽에 있는 애를 위해서 네가 뛰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뛰어라. 남쪽에 있는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뛰어라. 그걸 바꾼 거죠. 정남으로. 이해관계를. 워낙에 이제 타인을 위해서 왜 내 땅에서 내가 건물을 마음대로 못 짓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꿔줄게. 네가 너의 1조권을 위해서 너가 뛰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땅이 214네요. 214고 지금 여기 도로 조건이 얘랑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얘 소유폭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소유폭 확인을 안 하더라도 얘를 보면 감이 오죠. 예. 얘 이미 띄었잖아요. 소유폭 확보하느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폭 그 소유폭이 미달이 되고 그러면은 내 땅에서 내놓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선에 맞게끔 다 이제 요렇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생기고, 지금 얘가 요만큼 뗐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내 땅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떼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유폭을 요거를 보기에도 좁아 보이긴 하지만 요런 게 하나 있으면은 그게 기준점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적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구 단위는 있고 일종인데 땅은 조금 크네요. 근데 지목이 목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위쪽이 북쪽이 산인 경우네요. 예, 산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어때 보이세요? 이거 괜찮아 보이나? 이거 건물 짓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예, 전이라고 돼 있는데 다행인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선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예. 요거는 도로에서 실제 도로가 안 돼 있는데도 건축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용 승인이 안 돼요. 실제로 도로가 나야지 사용 승인이 되죠. 예. 있다는 전제하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맞아요.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 것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대지 폭이랑 계획은 잡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도로에 접도되어 있는 길이가 상당히 길죠. 이 폭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북쪽이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죠. 1조권 안 받죠. 그러니까 여기 또 레벨이 높으면은 어차피 그거지만 어쨌든 그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얘는 주거 지역이지만 1조권을 안 받는 애다. 예, 접도 길이도 괜찮고 얘만 폭만 어느 정도 나와주고 계획만 되면은 얘는 쭉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은 돼요. 그렇죠. 요 북쪽 대지가
녹지 지역이어서 주거 지역이 아닌 경우에 대한 그 설명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땅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203회배 땅이 작은데 지금 요 조건이에요. 요 땅은 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얘 어떤 게 제일 나아 보이세요? 얘는 코너니까 빼고 얘도 뺄까요? 이 셋 중에 얘 이렇게 봤었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닌 게 이게 그 아까 전에 정부 일조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먹고 들어오는 똑같은 기울어져 있는 선인데도 얘는 지금 이쪽 있는 데가 일조권이 다 먹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떼어가지고 이게 다 일조를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얘는 똑같이 이게 이렇게 뛰더라도 일단 여기가 도로가 있고 한 요 정도 날아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이 어떻게 기울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일조권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는 요만큼을 손해를 보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으면 얘가 먹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게 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사이즈에 비슷해 보이더라도 얘는 일조를 먹고 얘는 안 먹는다. 이쪽을 얘는 요 위에서는 먹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면으로 먹는 거고 얘는 한 면으로만 먹는다. 네. 그렇죠. 많이 보다 보면은 보여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네. 이것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얘 198.6이죠. 얘 조경 안 들어가도 되겠네, 얘는. 네. 그러니까 조경 면적을 할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가고, 얘는 이미 지금 도로 후퇴를 해놨네요. 요만큼을. 예. 그러면은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얘 소유권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얘에 대한 지분이 있는지, 얘를 그냥 진출입로로 접도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 일조권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먹고는 들어오겠는데,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이쪽쯤에서 되겠네. 그죠? 예. 여기에서는 얘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얘도 땅이 작네요. 185인데. 딱 봐도 얘는 지금 접도가 얘가 통과도로가 아니죠. 얘 폭이 얼마고 얘 길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걸 떼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었을 때 가장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일조권도 이렇게 먹네요. 예? 그죠?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요 사람 꼬셔야겠죠. 사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일조권도 위쪽이 북쪽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성은 나을 수 있겠죠. 선은 뭐예요?
이거요? 요거요? 여기에 있는 상대 보호구역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법내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하필한 달에 받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만약에 이걸 산다면요? 하필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요걸 뭐 왜 1필지 그러니까 여기 번지 왜 1필지로 하든지 여기 번지 왜 1필지로 해서 2필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준공 때 하필해도 되고요. 네. 하필을 먼저 하셔도 네, 하필 안 하셔도 돼요. 네, 2필지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용 승인 때 하라고 하죠. 건물이 이렇게 같이 걸쳐서 있으면. 네. 요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가 있네요. 예. 예. 대지 면적이 근데 엄청 작네요. 167.4. 167.4에다가 도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인접대지면은 일조권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요만큼 먹고 요만큼 여기도 먹을 텐데 얘는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안 먹을 것 같고 이 부분만 먹으면 되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계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겠지만 이 땅이 작은 땅이기 때문에 이 도로 폭이 얼마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얘가 좀 더 크니까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쯤 되는 건데 땅이 작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5층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아서 예. 여기는 좋네요. 그냥 봐도. 2종. 그죠? 뭐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땅들은 비싸겠죠. 네. 네. 일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먹긴 먹는데 이 앵글이 교묘하게 너무 유리하게 잡혀 있죠.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먹는 거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 각도가 아니고 좀 더 만약에 이렇게 꺾여 있었다. 그럼 점점 더 이제 먹는 게 커져서 돼지 효율성이 되게 떨어졌을 텐데 아주 적당하게 꺾여 있어가지고 그러고 일조를 공동주택이면은 도로의 중심에서 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위쪽에 북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5층까지 안 먹고 그냥 갈 수 있겠다. 거기다가 지금 뭐 지구단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중점 경관관리구역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는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정리할게요. 요거는 뭐냐? 땅이 요것도 작네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접하고 보실 땅들이 요런 땅들이에요. 만약에 개발하신다면은.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땅이 지금 165죠? 165인데 요 땅 기억나네. 지금 코너 땅이고 이 땅을 어떻게 봤었냐면은 이 땅이 근데 면적만 커도 되게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조권이 상당히 많이 먹어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 데가 되게 작은데 이 땅 토지주는 자기 땅이 코너 땅이고 비슷한 사이즈가 다른 데서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되게 비싸게 내놨어요. 근데 이 땅은 정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주가 뭘 모르고 주변에 시세되는 그 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토지를 내놨다. 네.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몇 개 제가 일부러 요 예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같이 보여드린 게 그냥 이론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막 그러는 것보다 지적도를 같이 보면서 보면은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땅들을 많이 보고 지금 배우신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그 힘을 가지신 거니까 누가 물어보거나 뭐 아는 사람들 지적도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얘기거리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땅 보는 법, 뭐 토지 이용 계획도 보면서 어느 정도 건축되겠다. 뭐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주 많은 땅들 보시면서 규모 검토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좋은 땅들 찾아서 꼭 그 성공적인 디벨로퍼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세대 예. 조합사 저기 궁금한 게 4세대는 개인이 이제 개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물을 졌잖아요. 예. 분양을 안 하고 다 전세 돌린다고 하면 다 본인 거잖아요. 예.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한 건가요? 아, 그 건설임대 사업자인가? 그렇게 나중에 준공 때 냈던 것 같아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임대 사업자를 내셨어요. 예. 그거를 그냥 개인이 뭐 다주택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건설임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실 텐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하시길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몇 분만 명함을 드렸었는데 혹시 만약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문자로 먼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명함을 같이 주시고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저희 수강생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근데 어느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저도 연락처가 오거나 그러면은 저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명함을 꼭 같이 보내주시고요. 뭐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